잊을만 하면 연예계를 들쑤시던 가짜뉴스 얘기인데 이번에는 그 표적이 배우 신혜라 씨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인사 드리려고요. 저 잘 살아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함께 봉사 오시는 분이 어제 울면서 야나에 전화하셨대요. 신혜라 씨 죽었냐고. 안 죽었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를 올리시나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저뿐만이 아니에요. 유튜브 보다 보면 많은 연예인분들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그리고 배우 신혜라 씨가 가짜뉴스의 표적이 됐습니다. 본인의 부고를 다른 사람의 전화를 통해서 지금 전해 들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제 신혜라 씨는 자신의 SNS에 저렇게 저 살아있어요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이게 다름 아닌 가짜뉴스를 해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봉사활동도 가고 일상생활도 하고 있었던 신혜라 씨. 전날 함께 봉사하는 분이 전화가 와서는 신혜라 씨 사망했냐 이런 질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가짜뉴스를 접했었던 건데요. 이 잘못된 정보가 떡하니 영상으로 돌아다녔고요. 이에 신혜라 씨는 아니다라고 밝혔고 잘못된 정보가 포털에 뜬다면 이름을 검색해봐라. 가짜뉴스에 휩쓸리지 마시라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많이 황당하신 것 같아요. 네,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도 이제 잊을만 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매번 패턴도 비슷하고요. 배우 고현정 씨도 비슷하게 또 피해자가 된 적이 있었죠. 지난 3일입니다. 이 배우 고현정 씨가 자신의 사망설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드라마 남이브 이 제작 발표를 2시간 앞두고 급작스럽게 이 행사에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응급실에 급하게 갔어야 했고 이전부터 건강이 원래 좋지 않았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 촬영이 정말 정신력으로 버텨나가야 될 만큼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올해 초에는 큰 수술을 또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사이버레카가 참 나쁜 게 이 약한 지점을 건드려서 사망설을 퍼뜨렸다라는 겁니다.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뒤늦게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왜 이렇게 쉬었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나 너무 쇼크다. 그런 얘기가 있었냐라고 듣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있었고요. 작년 말엔 위급했지만 나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취재를 했을 때도 고현정 씨 지금은 지인분들도 만나고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가뜩이나 힘든데 그 개인사에 좀 이런 스트레스를 더하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 갈갈이로 유명한 코미디언 박준영 씨도 이 부분의 피해자가 된 적이 있는데 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코미디언답게 해명 과정에서도 좀 재치가 빛났어요. 그렇습니다. 박준영 씨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개그맨 남희석 씨인데요. 남희석 씨가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박준영 씨의 사망설을 듣고 먼저 연락을 한 겁니다. 이 가짜뉴스 링크를 보냈더니 이 박준영 씨가 형한테 연락을 못해서 죄송하다. 제가 제 부고를 못 알려서 죄송하다. 이 나이에 갈 거면 미리 좀 알렸어야 됐는데 조문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아주 유쾌하게 이 사건을 넘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박준영 씨와 이 남희석 씨의 대화가 사실은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가짜뉴스가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이 또 잊을 수가 없네요. 네. 일단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습니다. 늘 뭐 신혜라 씨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이런 걸 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개인 채널에 이런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게 되면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조회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알고리즘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가짜임을 알면서도 굉장히 열광하면서 또 슈퍼챗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 채널을 통해서 이런 뉴스들을 퍼다 나르는 일명 사이버 레카들이 이런 수익을 위해서 이런 가짜뉴스 생성을 막지 못하고 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현실로 보입니다.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좀 근절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따른 처벌 수위도 궁금하기도 하고 법적 제재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좀 이 부분을 근절했으면 좋겠으니까 돈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아예 이런 수입들을 좀 차단한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일단 이 플랫폼 입장에서도 이런 수익 창출이 되면 일부 이 플랫폼과 그리고 유튜버가 나누게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쉽게 강하게 제재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방심이라든지 어떤 제재 기간이 들어가서 제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우리가 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하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미디어 접근성이 점차 좋아지고요. 뭐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지만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정작용을 기대하기에는 이제는 폐해가 너무 커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네, 연예계에 또 한 차례 불거진 가짜뉴스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